첫 번째 과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깨게 하는 중추, 각성 중추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잠들게 하는 중추, 수면 중추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보시면 각성은 아세틸콜린인데 실제로 각성을 일으키는 아세틸콜린 뇌 전반적으로 다 분포를 하고 사실 이게 없으면 뇌 기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강화시켜주는 물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게 히스타민, 세로토닌인데 우리 감기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항히스타민제 좀 졸린 거 있죠.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특수하게 차단을 시키면 이게 또 수면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면 중추는 제일 중요한 게 가바라는 물질이고요. 이 가바라는 물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데노신, 멜라토닌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 두 가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수면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정상적인 수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각성해서 얕은 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요게 이제 N3 슬립이라고 하는 깊은 잠 수면이고요. 이때 우리 키 큰다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성인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많이 신경적으로 많이 이완이 된 시간이에요. 전반적으로 신체가 좀 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다시 꿈수면이 시작되는데요. 이 꿈수면을 눈을 많이 움직여서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이래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때 뇌가 회복이 되고 인지력이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런 사이클이 성인 기준으로 한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이 되고요. 처음에는 깊은 잠 수면의 비율이 높고 후반부로 갈수록 꿈 수면이 점차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뇌파를 각 단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수면 방출, 얕은 잠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얕은 잠 잘 때 쉽게 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요럴 때 깨시는 건데 그때 수면 방출가 우리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방출가 적게 나타나신 분들은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파가 제대로 안 나타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면 중에서 베타파가 생기는데 이 베타파는 우리 엄청 집중할 때 각성 중에 나타나는 애거든요. 이게 불면증 환자에서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부신 호르몬이 없어야지 잘 수가 있는데 코티졸이 막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들도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이제 뇌 시스템을 보면 수면 중에 차단돼야 되는 감각 정보들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 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서파수면 동에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늘어나고요. 꿈수면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코티졸이 증가되면서 아침에 코티졸이 확 증가할 때 깨게 됩니다.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런 게 불면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뇌파 검사를 수면 중에만 검사하는 건 아니에요. 기능의학의원에서는 이제 요거는 검사 장비가 있는 데서는 가능한데 각성중 뇌파 검사를 통해서 불면증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나친 과각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인지적으로 너무 경직되어 있는 파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낮의 증상을 좀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뇌파들도 같이 발견이 될 수 있고 치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변하는지 추적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의 기능의학 의원에서 다 하는 평가인데요. 호르몬 평가예요. 부신 평가인데 아마 기능의학 아시는 분들은 부신표로는 많이 들어서 부신이라는 기관에 조금 익숙해질 건데 호르몬이세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평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또 수면 중에서는 자율신경계 조절이 잘 일어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특징적으로 불면증에서는 이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산화 스트레스랑 장애 물질도 장염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파악하기 위해서 소변 대사물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가바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아데노신, 멜라토닌 두 가지 이제 물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까 불면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투 프로세스 모델이고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고요.
그거가 반영이 되는 게 수면 욕구예요. 우리 잠을 못 자면 이제 수면 부채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안 자는 동안 쭉 증가했다가 잠을 자면 뚝 떨어지는 게 이제 요 프로세스 S라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생기는 일주기 리듬입니다.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게 이제 정확하게 물질과 반영이 되면 멜라토닌인데 우리 이제 생체 시기에 관련된 물질 추가적으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과 관련된 물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잠을 자느냐?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리고 생체 주기가 밤으로 인식했을 때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데노신이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다시 생체 시기가 아침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각성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정상 수면인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불면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신을 충분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보시면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요, 우리 에너지를 쓰고 나면 ATP가 에너지 화폐인데요. 몸에서 에너지를 쓰고 나면 남긴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거나, 그러니까 적절하게 운동하거나, 뭔가 정신적인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살면 사실은 이게 축적이 되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잠을 덜 자도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쭉 증가했다가 너무 졸려서 갑자기 훅 자게 되죠. 그리고 이 아데노신을 없애는 것이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낮잠입니다. 우리가 낮잠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20분 이상 자면 문제가 돼요. 이 20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N3 슬립, 깊은 잠 수면인데요. 이 깊은 잠 수면 때 아데노신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는 아데노신이 없네? 밤이 아니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체 시계는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신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아데노신 자체가 양이 충분히 쌓이면 서파 수면, 깊은 잠을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깊은 잠과 동시에 중요한 거, 우리가 보통 잠을 못 자면 치매 걸릴까 봐 걱정되어 하는 게 이것 때문인데 우리 뇌에서 독소를 없애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있어요. 요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또 아데노신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신이 충분히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게 쌓여야 되고 계속 촉잠 자고 계속 낮잠 자고 이런 것들은 나쁘게 만드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중요한 물질은 카페인인데요. 우리 커피 드시고 나서도 잘 주무신다고 하는데 실상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인 자체가 아데노신과 경쟁을 해요. 어디에? 아데노신 수용체. 그래서 작용을 못하니까 아데노신 다음 과정이 뭐예요? 가바 신호. 수면을 일으키는 건데 그럼 카페인을 먹으면 어떻게 잘 잔다는 분도 실제로 얕은 잠일 수 있고요. 깊은 잠 못 주무시는 것이 있어요. 카페인은 개인차가 있지만 반감기라고 해서 물질이 없어지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만 커피를 좀 드시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드시면요. 이 커피가 오후 8시에는 반 정도 남아있고요. 거의 이제 새벽에는 4분의 1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차는 있지만, 저는 일단 불면증 환자분들에는 오전에 한 번만 섭취해라. 왜냐하면 여러 번 섭취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생체 농도가 계속 카페인이 높게 유지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추였던 생체 주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멜라토닌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멜라토닌은 언제가 분비되냐? 우리가 잘 때 분비됩니다. 그것도 자기 전부터 분비가 시작해서 잘 때는 활발하게 분비가 되고 깰 때쯤에 없어지는 물질이에요. 근데 아까 생체 주기는 여러 가지 물질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물질이 코티졸입니다. 부신 호르몬이고요. 요것은 잘 때 가장 최소가 되어 있다가 우리가 일어날 때쯤 올라갔다가 아침 8시경쯤 가장 피크를 이루는 호르몬입니다. 이것도 생체 주기를 파악한 한 가지 요소고 또 다른 하나는 중심 체온이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 뇌에서 알고 있는 체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전반적으로 주간에 높게 유지되다가 체온이 떨어질 때쯤 잘 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못 자는 게 요거의 하나의 요인일 수 있고요. 이러한 생체 주기는 우리가 조정하려고 해도 사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분자, 유전자 단위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시계 유전자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시계 유전자가 낮에는 발현해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이게 충분히 많아지면 이게 스스로 자기 발현을 억제하는 피드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인데, 그래서 여기 만들어질 때 낮,
억제될 때 밤,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알고 있는 24시간보다 약간 길게 24.3시간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좋은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그래서 우리는 요 잠을 사실 자야지 신체가 잘 건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해외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독일어인데 짜이츠게버라고 합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을 부여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애들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빛이고요. 빛이 이제 생체시기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애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운동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활동하는 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체 시계를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절하는 인자는 일단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정도 늦추거나 당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계속 다른 시간에 자는 거는 혹은 주말에 쪽잠 잔다고 이제 낮에 평일에 한 5시간 자고 이제 주말에 늦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불면증을 좀 유발할 수 있는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멜라토닌 말고도 코티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코티졸은 우리가 스트레스, 염증, 정서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도 조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받는 부분인데 우리가 왜 잠을 스트레스 받으면 못 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일주기 리듬을 인식하는 하나의 생체 신호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높여지고 억지로 낮춰져서 우리가 잘 못 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티졸 자체는 빛에 의해서도 요동해지는 그런 호르몬이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실제로 코티졸 리듬도 이렇게 조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티졸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제 재즈개버인 운동 시간과 내가 식사 때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많이 바쁘니까 야간 운동하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좀 알아요. 운동하신 날 잘 못 잔다는 걸. 그 이유가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교감신경계가 상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뇌가 인식하는 체온이 상승이 유지가 돼요. 보통 2-3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게 다 떨어져야지 이제 잘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높아져 있으니까 이 시간대 높아져 있으니까 숙면을 이제 방해하는 게 되겠죠. 사실 언제 운동하면 제일 좋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해지기 2시간 전, 오후나 초저녁까지만 자기 3-4시간 전까지만 좀 할 수 있도록 끝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침 운동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해서 아데노신을 많이 만들면 낮잠을 자거나 일찍 잠들 수 있어서 그런데 아침 운동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대거든요. 우리 식사를 하면 몸에서는 코티졸, 인슐린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야식을 하게 되면요, 코티졸도 올라가고요. 또 이제 특히 기름진 거, 단 거 드시면 이제 인슐린도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저혈당 때문에도 깨지만 이 코티졸 자체 때문에 초반 수면이 굉장히 얕은 잠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고 특히 아침에 잘 먹어서 이 코티졸을 같이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술을 먹으면 잘 자서 술 먹고 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첫 잠은 되게 잘 잡니다. 알코올을 처음 마시면요. 아데노신이 엄청나게 빠르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후루룩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후루룩 빨리 깊은 잠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 다음 수면인 꿈 수면들을 굉장히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되면 이 렘 수면 자체, 꿈 수면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되고요. 보시면 얕은 잠으로 훨씬 더 유지를 많이를 하게 돼서 소매도 깨고 우리가 이제 꿈꾸면서도 깨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더 쉽게 깨게 되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술을 먹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변하게 돼요. 어느 쪽으로? 수면을 못하는 쪽으로, 각성을 일으키는 쪽으로, 일주기 리듬이 망가지는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술에 의지해서 주무시지는 말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시간대별로 조금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야간인데 요거 빛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심한 운동 야간에 하지 말고요.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야간에 하지 않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아침 먹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빛 보는 거 중요한데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낮잠은 20분 이내. 그리고 정신 운동이나 조금 집중해야 될 운동들은 요 시간대가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밤에 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불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